지금부터 2025년 제4회 한재 선행상 및 제11회 한재 자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상식 진행을 맡은 한재공익재단 온상원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재공익재단은 매년 나눔과 배려의 삶으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들을 시상하는 한재 선행상과 바른 인성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자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단의 축제의 날입니다. 한재 선행상을 수여하시는 분들과 새로이 고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저희 재단 소개와 격려사가 있은 이후에 한재 선행상 시상식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식수는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재공익재단 소개를 파스텔그룹 이리오 전무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한재공익재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재공익재단의 이름은 이한호 이사장님 조남 중간에 한자와 조재숙 사모님 조남 중간에 제자를 융합하여 만들어진 이름으로서 큰 인재라는 뜻의 한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재공익재단 출연기업인 파스텔그룹은 이한호 회장님께서 1981년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연간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성장하였으나 1998년에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시고 법인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과감하게 전환한 지 올해로 27년이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정도 사업 규모에서 법인 세율은 22%이지만 개인 소득세율은 52.6%로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일반 기업인들과 정반대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한 이유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이사장님의 인생 철학에 기인한 것이고 변함없이 이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해감에 따라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고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돈 있는 부모는 부르면 달려오고 돈 없는 부모가 부르면 오지도 않는다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적 흐름 속에 인성이 바른 학생을 선발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나눔과 배려의 삶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상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러한 인생 철학을 실천하고자 2012년 3월 한재공익재단을 설립하셨고 2017년 12월에는 114억 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을 한재공익재단에 추가 출연을 하셨으며 그 후로도 매년 거액을 추가 출연하고 계십니다. 한재공익재단은 한재장학사업과 한재선행상 시상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재장학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교 장학생은 서울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20명을 발굴하여 1년 동안 총 36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장학생은 고교 장학생 중에서 바른 인성과 발전적 잠재력이 큰 인재를 재검증하여 4년 동안 학자금 전액과 생활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생활지원금은 매월 70만 원, 연 84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를 대폭 상향하여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장님 인생 철학에 따라 장학생들 숫자를 양쪽으로 늘리는 것보다 인성이 훌륭한 인재들에게
더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장학생은 총 87명이고 졸업생은 29명이며 재학생은 오늘 탄생한 장학생을 포함하여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 선행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 선행상은 우리 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고 나눔과 배려의 삶을 실천하는 분들을 발굴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장학생들이 이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우리 학생들도 미래에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1인에게는 상표와 7천만 원을, 본상 3인에게는 각각 상표와 5천만 원을 시상하여 총 2억 2천만 원을 시상하게 됩니다. 한재공익재단은 인성을 중시하고 순수, 공정, 보람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재공익재단은 인성을 중시하는 재단입니다. 최고의 인성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교수님들께서 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장학생과 선행상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재공익재단은 가장 순수한 목적의 재단입니다. 한재공익재단에 출연한 회사는 개인회사이며 타 기업 재단처럼 외부에 홍보하거나 선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이사장님의 인생 철학에 따라 공익재단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며 선행상 수상자들을 본받아 우리 장학생들이 성장하여 향후 우리 사회를 위해 나눔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다음은 공정성을 중시하는 재단입니다. 한재공익재단은 공정한 장학생들의 선발을 위하여 재단 정관 5조에 재단 관계자들의 친인척 및 지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정관 제5조 사항을 추가하여 장학생과 한재 선행상 선발 시 재단 이사장님은 공정성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가치는 보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재단은 순수하고 공정하게 선행상 수상자와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한재 장학생들이 바른 인생으로 자라 우리 사회의 나눔과 배려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으로 나눔과 배려의 삶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재단과 우리 모두의 큰 보람일 것입니다. 이상 한재공익재단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격려사를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격려사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김현장 사회공헌위원장이신 오경준 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목영준입니다. 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이 격려사를 할 주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제 11기 헌재 장학 증서 수여식 그리고 제 4회 한재 선행상 시상식에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재공익재단에
관계자 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잠깐 재단 소개 말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한제 선행상과 한제 장학금은 재단의 설립자인 이한오 이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그러한 상입니다. 이사장님은 수십 년 동안 매일 새벽 우면산이라는 산을 걸으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삶인지를 고민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자기 자신만이 아닌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남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저도 같이 상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이사장님은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세제 혜택도 크게 받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이십니다. 그럼에도 거액의 사재를 출연해서 한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장학금을,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한제 선행상을 수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한호 이사장님의 헌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회에 등불 같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영원한 의사 이재훈 박사님, 억울한 피고인의 희망이신 박준영 변호사님, 말라위의 나이팅게일 백영심 간호사님, 그리고 네팔 어린이들의 아버지이신 엄홍길 상임 이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뵈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한제 선행상이 네 분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도저히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가 맑아졌고 선한 영향력이 더 밝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한 한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대학 장학생 10분과 고교 장학생 20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 성적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와 함께 깊은 인성과 배려심을 갖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한제 선행상 수상분들과 같이 미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제 선행상을 수상하신 네 분과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학생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한제 선행상 시상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제 선행상은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 분을 포상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된 상입니다. 그럼 먼저 한재 선행상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과 심사평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현재 국가인성교육위원회 위원이시고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이신 김봉재 교수님께서 심사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심사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 선행상은 후보자의 공적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목표로 우리 사회에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감동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실천 과정 속에서 선행의 진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참신성이 있었는지에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참여도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선한 공적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한재 선행상은 수상자 선정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엄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재단 사무국이 지난 1년 동안 총 40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이후 심사위원과 사무국에서 최종 10명을 선정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상 1명, 본상 3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수상하시게 될 분들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상 수상자 박준영 변호사, 등대 장학회 이사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박준영 변호사님은 법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은 우리를 대신해 용기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4년 이후 많은 재심을 진행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2018년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의 과정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 재심이 제작되어 우리 사회가 재심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습니다. 배상금의 일부를 박준영 변호사님께 살해하였지만 이를 거절하고 좋은 뜻을 모아 2022년 등대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가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만난 박준영 변호사님은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이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용기는 우리가 약한 사람에게 가져야 할 정직한 용기입니다. 본상 수상자 백영심 말라위 간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백영심 간호사님은 1990년 그녀의 나이 27세에 아프리카 케냐를 시작으로 말라위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돕는 일에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라위에서 20여 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삶의 가치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말라위에서 백영심 간호사님은 그저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것 이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소망하던
대왕 누가병원을 설립하게 되어 연간 20만 명이 진료받고 1000명의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백영심 간호사님은 작은 체구이지만 이제는 말라위 사람이 존경하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대학을 만들어 현대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간호대학을 세워 말라위의 의료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을 설립해 아이들의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궈놓은 지역을 떠나 450km 떨어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국립여자중등학교를 설립하고 여성교육을 통한 말라위 사회의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더 낮은 곳, 말라위에서 물 한 방울로 그곳의 메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영심 간호사님의 나눔과 배려는 말라위의 희망이라는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4회 한제선행상 본상 세 번째 수상자는 어몽길 산악인, 어몽길 휴먼재단 설립자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산, 감사의 산을 오르는 어몽길 대장입니다. 1988년 9월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세계 최고봉 16개를 정복한 세계 최초, 최고의 산악인입니다. 세계 8,000m 고봉을 가장 많이 등반한 산악인, 그리고 세계 8,000m 고봉 도전에 가장 많이 실패한 산악인입니다. 도전, 성공과 실패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산은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몽길 대장은 네팔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08년 어몽길 휴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휴먼 스쿨 사업을 통해 네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에 많은 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휴먼 장학금을 지급하고 병원도 건립하여 그동안 받았던 도움을 네팔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어몽길 대장은 이제 세상의 산을 내려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감사의 산에 도전하고 있는 영원한 산악인입니다. 제4회 한제선행상 대상 수상자 마다가스카르의 외과의사 이재훈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꿈, 그 꿈을 하루하루 실현하며 길 위에서 사는 의사입니다. 2005년 30대 중반 가족과 함께 마다가스카르로 떠났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아픈 사람을 도우려 했지만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재훈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치료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 떠난 길, 한 번 떠나면 한 달, 그 이상도 걸립니다. 밤늦게 도착해 땅을 고르고 텐트를 치고 잡니다. 20년 동안 120회의 오지 이동 진료를 했습니다. 그 거리는 약 20만 킬로미터, 지구 5바퀴의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6만 5천여 명을 진료하고 3,500명을 수술했습니다. 2012년에는 비영리 의료봉사단체인 피아이나나 베데베를 설립했습니다. 이 봉사단체를 설립한 이후에는 이동진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자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수상자님, 당신은 중학생 때의 꿈을 꾸고 20년 동안 그 꿈을 준비해서 의사가 되고 20년 동안 그 꿈을 펼쳤습니다. 10대 시절의 꿈으로만 살았기에 당신은 영원한 소년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감동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재 선행상 선행상 심사위원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으신 감동을 1년 내내 나눠서 계속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사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들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수고하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4회 한재 선행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시상은 격려사로 수고해 주신 모경준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4회 한재 선행상 본상 수상자는 심사 보고에서 보았듯이 총 3분이십니다. 먼저 박준영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재 선행상 본상 박준영. 귀하는 재심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변호하고 그들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 한재공익재단 이사장 이한오. 본상 수상자인 박준영님에게는 상패와 상금 5천만 원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본상 두 번째 수상자이십니다. 제4회 한재 선행상 본상 백영신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재 선행상 본상 백영심. 귀하는 아프리카 말라위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짐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 한재공익재단 이사장 이한오. 본상 수상자인 백영신님에게는 상패와 상금 5천만 원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본상 세 번째 수상자이십니다. 제4회 한재 선행상 본상 엄홍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재 선행상 본상 엄홍길. 귀하는 네팔의 교육과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 한재공익재단 이사장 이한오. 본상 수상자 이원 엄홍길님에게는 상패와 상금 5천만 원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회 한재 선행상 대상 이재훈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재 선행상 대상 이재훈. 귀하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삶을 투신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 한재공익재단 이사장 이한오. 대상 수상자 이재훈님에게는 상패와 상금 7천만 원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상하신 네 분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상 수상자이신 박준영 변호사님께서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가든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맨 앞은 늘 부담입니다, 사실. 준비된 수상 소감은 행사 책자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늘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생각나는 얘기 드리고 저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상을 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10분이 선정됐고 실사를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서 몇 명이 받는지, 상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10명 중에 4명 그 안에 들려면은 정말 이것도 힘든 일이구나 생각도 했는데, 실사 이후에 무죄 판결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점점 이제 선고가 미뤄지다가 이 1월 초에 이제 무기수 한 여성의 무죄 판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기사가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 이후에 또 다른 재단에서 또 연락이 와서 또 상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지금 얼마 전에 상 받기로 한 데가 있다, 좀 사양하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불행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불행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역설. 무죄를 받으신 그 여성분은 지금 정신병원에 또 입원한 상태인데 회복이 될지 언제 가능할지도 사실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좋은 얘기, 모든 어떤 공은 제가 다 받고 있다라는 부끄러움도 사실 점점 커져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한 10건 이상 됩니다. 억울한 분들의 그런 사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꼭 또 성과를 내겠습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꼭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억울한 분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것이 감동받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료로 계속하다가는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돈은 받는다.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은 돈을 주시려는 분이 계셨죠. 옥살이 기간이 길었습니다. 21년 5개월 20일이나 됐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시는 돈을 다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올까?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결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 받으면 또 감동을 다 잃어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자. 그래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출연해 주신 5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돕는 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장동희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잠깐 일어서게끔 하실 수. 선생님 잠깐만. 이런 말은 짧게 하는 게 좋은데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살인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 받아서 7,841일 살다 나오셨습니다. 시각장애 1급 장애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 책도 보고 TV도 보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안에서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뎠을까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분이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세상 밖으로 나와서 30년 만에 무죄를 받으셨거든요. 이런 어떤 감동을 한 분이라도 더 이제 또 듣고 경험하시고 또 희망을 잃지 않게끔 하는 데 있어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이 두서없고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정말 부족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대학 1학년 때까지는 제가 많이 방황을 하였습니다. 제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 대학 1학년 때 여수 애양원이라는 한센 병원의 그 봉사활동을 가면서 그곳에서 저가 많이 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내가 사는 이유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간호학교를 보낸 거는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사랑이라는 그 저의 정체성을 깨닫고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1학년 여름 때까지는 계속 방황을 하다가 그 여수 애양원을 갔다 옴으로 인하여 제 인생에 BC와 AD가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 볼 때는 일주일 잠을 안 자도 될 만큼 살아가는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 생활을 아주 알차게 보내고 병원에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병원에 간 이유는 이제 제가 간호사로서 더 능숙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어딘가 세상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고 그 한 6년간 고대병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제 의료 선교대회가 1차로 했을 때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손 들고 사표를 내고 이제 아프리카에 발을 내디딘 지 한 35년이 된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막막하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 매일매일 아까 저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 내 삶에 보람을 갖는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가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이 태평양의 물 한 방울의 존재가 된다는 그런 걸로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말 치열하게 이 삶의 터전에서 일하면서 후원해 주신 그런 여러 분들과 그리고 에스겔 선교회, 특별히 에스겔 선교회 목사님께서 저의 제2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어쩌면은 심부름 역할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요. 사랑의 빚진 자로 계속하여서 이 받은 사랑을 보답하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재공익재단에 오늘 이제 제4회 선행상을 수상하게 된 걸 참 한재공익재단 우리 이한호 이사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또 심사위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상을 수상하신 분하고 대상하고 본상 수상하신 분들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 거 이외에 이 세 분의 영상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면서 감개가 무량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분야는 틀리지만 제 삶과 제 도전과 열정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죠. 22라는 숫자가 참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재 선행상을 22년도에
이사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제인데요. 제가 22라는 숫자와 38, 38, 16, 10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울 수 없는, 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8층부터 16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동안 16자를 성공하는데 8,000m를 38번을 도전했습니다. 38번을 도전해서 16자를 성공한 겁니다. 22년이 걸렸고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이런 자리에 소중한 만남의 인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상을 또 수상하게 된 것은 제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저와 같이 그동안 생사고를 함께한 동료들의 값지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노력이, 또 많은 사람들의 성원과 기원과 도움이, 그리고 저 선택해 주신 히말라야 신들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오늘 여러분 앞에 뜻깊고 의미 있는 소중한 귀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인연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죽지 않고 10명의 동료를 제가 히말라야에서 잃었는데, 저와 함께 산을 오르다가 10명의 동료가 문 앞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제발 16자, 제 필생의 꿈인 16자를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꼭 여기 잡아두지 마시고, 먼저가 동료들처럼 차가운 빙하속에 눈속에 잡아두지 마시고, 저를 제발 살려서 내려보내주세요. 왜? 저는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먼저 간 동료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저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챙기겠습니까? 저는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저를 성공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염원하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생과사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동료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차디찬 시신을 끌어안으면서도,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살아있는 한 절대 절망도 포기도 하지 않는다. 믿고 내 8점 내 16자는 꼭 성공할 것이며, 꼭 난 살아서 남아야 된다. 왜? 먼저 동료들이 오르지 못한 하나님 대신 풀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성공을 하고 산을 살아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8,000m, 14자, 15자, 16자를 도전할 때 너무너무 간절하고,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그 이상 뭐 두려운 게 있습니까? 죽는다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져.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야지만 저희는 8,000m를 올라가 정상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상만 보고 산만 보고 미쳐서 산을 도전하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산아래가 보이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의 인간의 세계가 보이고, 거기서 자라는 맑고 순수한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너무나 해맑은 때 못지않은 히말라야 신들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육 혜택도 없이, 의료 혜택도 없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되면 가난이라는 고리를 끊지 못하고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사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들에게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이루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교육이다. 배워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일시적인 도움보다도 지속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셔야겠다. 바로 교육은 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학교를 져줘야겠다. 그런 것이 그 간절한 기도 염원 뒤에 바로 히말라야가 저에게 그런 깨우침을,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산을 내려서 제가 그 약속을, 산과 히말라야 저와 무언의 약속이긴 하지만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제가 뭐 사진 모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언론 방송에 뭐 공표한 것도 아니고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신과 히말라야 산과 저와의 바로 둘만의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럼 학교를 지어야지. 그래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혼자 또 힘으로는 제가 감당이 힘들고 힘을 모아야겠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힘들을 모아야 되겠다. 태산이 한 줌의 흙을 마다하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모여 그 태산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자그마한 힘들 모아서 2008년도 어몽 힘을 재단을 설립을 해서 제가 히말라야 등반 중에 첫 번째로 죽은 그 셀파의 고향인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그 4,060m에다가 1호 학교를 건립을 시작으로 매년 학교를 한두 개씩 지면서 이제 20개 학교를 졌고, 거기 또 더 나가서 셀파들 고향인 곳에 자그마한 병원도 하나 짓고, 제가 대자연 속에 8,000m 도전을 거쳐 내렸지만 제 인생의 제2의 17자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료들의 값지고 오기한 그들의 희생과 노력, 많은 사람들의 성과 기원, 도움, 신이 산이 저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살아서 히말라야 약속을 지켜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노력을 했죠. 성공이라는 것보다도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실패와 고통과 좌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동료를 했을 때 그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과 그런 피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겠다는 신념을 불태우는 에너지 촉매제 역할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행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분들뿐만 아니고 오늘 또 우리 선발되신 고등학교 장학생 여러분들과 대학생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목표와 꿈도 이루지만 그 성공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눔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함께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몽리힘재단 가족 모든 분들과 어몽리힘재단의 대구 지부장을 하신 우리 차재호 지부장님, 우리 홍선 사무처장 먼저 가신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께, 모든 분들께, 히말라야 등반지 유명을 달리한 모든 아고들께 이 상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받으실 이재원님께서 소상 좀 하시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는데 뒤에서 기다리다 보니 그렇게 심장박동이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재공익재단 이한호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장학생 여러분들과 모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재 선행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이 상을 주신 한재공익재단에서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정진하라는 그러한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한제공익재단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큰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을 하는 가운데 제가 청소년기에 아프리카의 의사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20년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20년 동안 그 꿈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수상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저 혼자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이렇게 20년 동안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을 하게 될 때까지 저희와 함께 오지를 가면서 그 많은 힘든 과정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준 우리 팀원들과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다른 그 NGO 단체들이 우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비행기를 제공한다거나 헬기를 제공한다거나 차량을 제공하면서 우리와 협력했던 다른 NGO 단체들 그리고 의료 기술이나 아니면 자기가 심지어 밥 짓는 그런 일이라도 하겠다고 우리와 함께 동역해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생길 정도로 오지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던 아내 그리고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한인 동포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은 그분들의 그런 뜻과 협력을 깊이 감사하며 또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 잘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된 비결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살면서 참 그 오지를 다니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길은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움이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를 할 때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서 공중보건의를 했습니다. 호랑이 호자 울명자니까 아주 오지였습니다. 지금은 예천군에 경북 도청이 생겨서 아주 좋은 곳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 달에 환자들이 한 3명 정도 오는 그런 오지였습니다. 환자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한 번 보건지소를 오려면 아침에 나오는 차를 타고 진료받고 저녁에 들어가는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바쁘신 농부님들께서 시간이 아까우시니까 아파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분들을 찾아가는 진료를 하자. 그래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이동진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 배운 것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잘 쓰일 줄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장학생 학생들이 계신데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제가 오지 이동진료를 갔을 때 저희들이 그 한계가 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증류수, 거기는 깨끗한 물도 없고 전기도 없기 때문에 모든 그 소독할 수 있는 물을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증류수도 한계가 있고 수술 재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환자들의 한 30-40%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꺼즈 한 장이라도 진료 끝날 때까지 남아있으면 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나의 힘이 진료 끝날 때까지, 오늘 하루가 끝나기까지 힘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경천애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천은 하늘을 공경하는 저의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고, 애인은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저에게 오는 사람들을, 특별히 환자들을 사랑하고 살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저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사업도 있고 일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할 일이 많지만, 환자가 오면 그 모든 일을 스탑하고 환자를 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제공익재단은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단이 추진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사회적 리더 양성과 참 사람을 세우는 장학사업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이사장님도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공헌하게 될 때 그 사회의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을 꿈꾸시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제 선행상의 수상자가 되어서 이러한 뜻을 받드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므로 저도 앞으로도 더욱 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수상 소감, 감동 있는 수상 소감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제4회 한제 선행상 시상식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환영하는 환영사가 있겠는데요. 환영사는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이시며 저희 재단 장학위원이신 정창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제공익재단 장학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 정창우라고 합니다. 우선 한제공익재단 고교 및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번 고교 및 대학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동료 장학위원이신 서강대 최윤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 신청한 신청자들 대부분 좋은 인성을 가졌다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성적 또한 매우 우수한 수준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고교 장학생 선발 과정이 더 힘들었는데요. 이번엔 신청자 수가 무려 244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일반고와 자사고를 포함한 신청자 수가 15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무려 한 60% 정도가 증가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를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타당하게 설정하고 이것을 엄정하게 이제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사 기준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단 이사장님의 말씀과 한제의 인재상 이 심사 기준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사장님께서 저희 장학위원들에게 직접 만나서 그리고 통화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 무엇보다도 인성을 이제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회 유익을 줄 수 없다고 이제 보셨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실력도 이제 겸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하면 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 인성하고 이 실력이 별 차이가 없으면 가정 환경과 역경 극복 여부를 좀 고려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로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회복 탄력성을 포함한 보다 강한 인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강조를 하셨다라고 저희들은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장님의 그 인생 철학, 장학위원들의 바람, 장학생들의 생각이 조화롭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인재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인재상은 삶의 목적, 앞서 이제 백영심님께서 이제 살아가는 이유라고 이제 말씀하셨었고, 이재훈님께서 소중한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갖고 역경을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며 공정한 시선으로 타인을 조건 없이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사람다움 그리고 시민다움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심사 기준을 이제 타당하게 설정했고, 이걸 가지고 서류 심사, 개별 면접 및 토론 심사, 최종 면접 심사를 거쳐서 고교 장학생 20명, 대학 장학생 10명을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책자 내용 과는 이제 조금 다른 말로서 이제 말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 장학생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한재 선행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배움의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우리가 이제 그 설정한 한재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나 명예와 같은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장기적인 의도로서 삶의 목적이나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만난 크고 작은 역경들도 잘 극복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국적, 나이, 종교, 인종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고유한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 고통에 응답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 확장해서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이렇게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장학생 여러분들이 이 수상자분 한 분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환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5년도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는 한재공익재단의 설립자이시며 이사장님이신 이한호 이사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제11기 대학 장학생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학증서. 자, 잠시 좀 더 좀 하겠습니다. 자학증서 25-1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조예인. 바른 인성과 성실로 미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위 학생을 한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한재 공익재단 이사장 이한옥.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자학증서 25-2호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김강민.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자학증서 25-3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시은.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자학증서 25-4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배준영.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5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엄지윤.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6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선우.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7호 대구 한의대 한의외과 조하은.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8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최아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9호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최유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10호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홍채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장학생들의 4년 등록금 전액과 생활지원금 연 1,200만 원을 4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한재 선행상 수상자와의 만남을 분기별 모임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5년도 국어장학생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진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25-11호 동송고등학교 장지정. 바른 인성과 성실로 미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위 학생을 한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한재 공익재단 이사장 이한오. 축하합니다. 자학증서 25-12호 창문여자고등학교 김가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13호 양천고등학교 김수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14호 우신고등학교 김시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15호 재원고등학교 노경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16호 용산고등학교 박도성.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17호 창덕여자고등학교 박상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18호 석관고등학교 방하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19호 창문여자고등학교 신혜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20호 선정고등학교 안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학증서 25-21호 예일여자고등학교 유하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학증서 25-22호 상일여자고등학교 윤서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학증서 25-23호 신도고등학교 이승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학증서 25-24호 성신여자고등학교 이아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5-25호 대광고등학교 이지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학증서 25-26호 명지고등학교 이창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학증서 25-27호 고척고등학교 조은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학증서 25-28호 잠실여자고등학교 한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학증서 25-29호 우신고등학교 허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학증서 25-30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현주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고교 장학생들에게는 1년간 연 360만의 생활 지원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 시 대학 장학서 지원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상으로 장학증서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생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졸업생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재단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한 장학생이 총 25명이었는데요. 올해 4명의 학생이 졸업하여 사회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을 대표해서 오기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정호 학생이 대표로 나와서 후배 장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졸업생 격려사를 맡게 된 오기 대학 장학생 김정호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자리에서 좀 떠는 성격은 아닌데 오늘은 좀 많이 떨리네요. 그만큼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재공익재단과 함께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네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제 대학 시절을 좀 돌이켜봤는데요. 참 행복하고 좀 치열하고 그리고 좀 안정적이었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대학 시절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한재공익재단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고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재공익재단 덕분에 금전적인 스트레스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과 여행을 통한 자기개발에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단의 금전적인 지원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시간과 체력을 선물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대학 재학 중 퇴직하시는 아버님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단의 지원 덕분에 학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학업적 성취를 통해 얻은 자신감은 제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재공익재단 덕분에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 저는 그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뛰어넘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재공익재단 지원서의 질문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저 자신을 마주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업은 잠시 뒤로 하고 저 자신을 마주보고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옳다고 믿고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 몰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이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삶이라는 가치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며 나누고 돕는 것이 옳다는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인성 캠프를 통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현장을 찾아간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비록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셨지만 그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1차원적인 행복의 감정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직접 체험해 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선 의미를 좇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 저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건 없는 도움을 드린 후 느껴지는 고향감과 뿌듯함이 진정한 의미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재능을 살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삶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재단의 인성 캠프와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기수별 모임을 통해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동기, 선후배분들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단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단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장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끌어 주신 재단의 이사장님, 그리고 항상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장학위원님과 사무국장님, 저희를 위해 항상 많은 신경을 써주신 행정간사님 외 모든 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아직 마주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이번에 선발되신 11기 장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반되는 두 감정을 적절히 조화해서 의미 있고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존 장학생 여러분들도 한재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2025년 모두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저희 한재공익재단은 순수와 공정, 보람의 가치로 계속해서 정진하여 인성이 바른 인재를 양성하고 이 사회에 본이 되는 분들을 높여드려서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5년도 한재 선행상과 한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